나는 한동안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겪는 이 감정에도, 이 하루의 흐름에도, 이 선택과 멈춤에도 어떤 이유와 목적이 숨어 있어야만 비로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매 순간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들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 시간이 앞으로 무엇을 남길지. 설명되지 않는 감정은 불안으로 느껴졌고, 이유 없는 상태는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의지가 세계를 해석하려 들 때 발생하는 마찰로 보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아주 늦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붙이려는 행위는 사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은밀한 노동이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도 나는 늘 질문 속에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경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 질문들이 삶을 깊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삶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할수록 하루는 개념으로 변했고 살아있음은 설명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무 의미도 찾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기존의 질문들과 달랐습니다. 해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음 생각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멈춰 서게 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미를 찾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는지를 조용히 따라가는 기록입니다. 의미를 찾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에 자리 잡은 습관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이유를 묻는 법을 배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 이 질문들은 사유를 키워주지만 동시에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틀을 만든다. 의미를 부여하면 세상은 정돈된 것처럼 느껴진다. 우연은 계획이 되고 불확실성은 이야기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찾는 행위를 안정을 얻는 방식으로 착각한다. 이 경험에는 이유가 있다. 이 고통도 언젠가 의미가 될 것이다. 이 문장들은 불안을 잠시 가라앉히지만 동시에 마음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 의미를 요구하는 마음은 설명되지 않는 상태를 불완전하다고 느낀다.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한 날, 목적 없이 흘러가는 시간, 아무 결론도 없는 감정. 이런 상태들은 곧바로 질문이 대상이 된다. 왜 이런가?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는가? 질문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그 상태에 머무르지 못한다. 의미를 붙이는 행위는 삶을 이해하게 만드는 대신 삶을 개념으로 환원시킨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지금의 경험은 해석해야 할 사례가 된다. 그 순간 살아있음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설명된 이야기로 바뀐다. 나는 이 전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삶을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의미를 찾는 마음은 항상 미래를 전제한다. 이 경험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시간이 나중에 무엇으로 남을까? 그래서 지금의 순간은 항상 미완으로 남는다. 완성은 늘 다음 해석 뒤에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삶은 늘 준비 단계에 머문다. 의미를 내려놓으려 하면 곧바로 불안이 올라온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면 길을 잃은 것 같고 목적 없이 존재하는 상태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불안은 의미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의미에 의존해온 마음의 습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생긴다. 이 장의 끝에서 나는 하나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의미는 항상 작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순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의미는 도구이지 거주지가 아니다. 삶 전체를 의미라는 틀 안에 가두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감각을 잃기 시작한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성실해 보인다. 무책임하게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 삶을 대충 살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는 자신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노력은 삶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지치게 하는 노동으로 변한다. 이해에는 종착지가 없다. 하나를 이해하면 다음 질문이 즉시 따라온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하면 왜 그 감정이 반복되는지 묻게 되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그 근원을 묻게 된다. 이 과정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해는 완료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 갱신해야 하는 상태가 된다.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대상을 한 발 떨어져 바라봐야 한다. 이해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삶을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삶과 일정한 거리를 만든다. 그 거리는 객관성을 주지만 동시에 직접성을 빼앗는다. 나는 점점 살고 있다는 느낌보다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설명되는 순간 그 감정은 이야기가 된다. 불안은 원인과 맥락을 가진 현상이 되고 슬픔은 해석 가능한 상태가 된다. 설명은 분명 혼란을 줄여주지만 그 대가로 감각의 생생함을 가져간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이해하려는 습관이 깊어질수록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는 죄책감으로 바뀐다.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 더 생각해봐야 해.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어. 이 문장들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항상 미완 상태로 머물게 만든다. 이해에 지친 마음은 종종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러나 이 피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구조에서 비롯된 피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늘 작업 중인 상태로 남는다. 어느 날 나는 일부러 어떤 감정을 이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 순간 이상한 불안이 올라왔다. 이해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불안은 감정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만 안정될 수 있다고 믿어온 습관이 흔들리면서 생긴 것이었다.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삶을 깊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노력이 멈추지 않을 때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찾지 않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가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마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아버린 것처럼 몸이 허공에 잠시 떠 있는 느낌. 나는 그 상태를 공백이라고 불렀다. 의미를 내려놓자 하루의 사건들은 더 이상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었는지, 이 시간이 무엇을 남길지, 앞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그 질문들이 의식에서 하나둘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어떤 결론도 없는 지금 이 순간뿐이었다. 처음에는 그 상태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 방향도 없고 아무 설명도 없는 상태. 마음은 곧바로 그 공백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나는 이 공백이 완전한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다. 공백은 의미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의미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다. 의미를 붙이던 속도가 잠시 늦춰진 자리. 마음은 늘 즉각적인 해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연을 결핍처럼 느꼈을 뿐이었다. 공백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음은 본능적으로 다시 의미를 불러오려 한다. 이 상태도 결국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거야. 이 공백은 성장을 위한 과정일 거야.
이 문장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반사작용이다. 나는 그 문장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의미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두어보려 했다. 공백을 견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설명하려는 충동을 잠시 미뤄두는 일이다. 이 시간은 편안하지 않다. 오히려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고 삶이 멈춘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문턱이었다. 의미를 붙이지 않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생각은 줄어들었고 대신 감각이 또렷해졌다. 시간의 흐름, 몸의 움직임, 호흡의 리듬. 그동안 해석 뒤에 가려졌던 것들이 조용히 의식 위로 떠올랐다. 삶이 다시 개념이 아니라 경험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 장의 끝에서 나는 공백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 공백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도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였다.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삶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강요하지 않게 되자 삶이 다시 직접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공백은 오래 머물기 어려운 상태다. 아무 의미도 붙이지 않은 채 하루를 통과하는 일은 생각보다 불안하다.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석하려는 손짓을 한다. 그러나 그 손짓을 그때마다 따라가지 않고 잠시 멈춰 서 있으면 공백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처음의 공백은 텅 빈 느낌에 가깝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마음이 허공을 더듬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나는 알아차렸다. 그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아직 개념이 더 씌워지지 않은 날 것의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가 사라진 자리에 삶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이 처음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 설명하려는 충동을 하나씩 내려놓자 내 안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이 시간이 무엇을 남길지,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그 모든 질문들이 당장 답을 요구하지 않자 마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그제야 지금 이 순간을 미래로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 공백을 견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설명하지 않는 상태를 허용하는 일이다. 이 허용 속에서 삶은 다시 감각으로 돌아온다. 시간은 해석이 아니라 흐름이 되었고 몸은 의미를 담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설명 없는 시간 속에서 하루는 더 짧게도 더 길게도 느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무게였다. 의미를 짊어지지 않자 시간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았다. 잘 보내야 할 하루도 아니었고 남겨야 할 이야기의 재료도 아니었다. 그저 흘러가는 하루였다. 공백을 견디자 삶은 조금씩 나를 압박하지 않게 되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조용한 지속감이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계속되고 있다는 감각.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극적인 깨달음도 뚜렷한 결론도 없었다. 다만 하루를 마칠 때 조금 덜 무거웠고 아침을 맞을 때 조금 덜 설명하고 싶어졌다. 공백은 이렇게 삶의 태도를 아주 천천히 바꾸고 있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시간은 나를 통과한다. 공백을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삶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느낌 속에 머물 수 있었다. 의미를 붙이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자 삶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모든 경험이 설명의 재료처럼 느껴졌다.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 경험이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해석이 앞섰다. 그러나 해석이 잠잠해지자 경험은 그 자체로 머물 수 있었다. 아침의 공기는 어떤 상징도 되지 않았고 걷는 시간은 아무 교훈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발이 바닥에 닿고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의식에 남았다. 삶이 개념이 아닐 때 나는 더 이상 그 위에 서 있지 않았다. 설명하는 주체가 아니라 겪고 있는 존재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삶을 바라보는 거리감이 사라지고 대신 살아있음의 밀도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감정 또한 달라졌다. 기쁨은 분석되지 않았고 불편함은 즉시 의미를 요구하지 않았다. 감정은 다루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처럼 자리를 지켰다. 그 결과 감정은 이전보다 더 오래 머물지 않았고 덜 무거웠다. 이전에 나는 삶을 이해하려 애쓰느라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이해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삶과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설명은 줄었지만 존재감은 커졌고 의미는 사라졌지만 현존은 또렷해졌다. 삶을 개념으로 대할 때 나는 늘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순간이 괜찮은지, 잘 보내고 있는지, 쓸모 있는지. 그러나 경험으로 돌아오자 그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괜찮아야 할 이유도, 잘 보내야 할 기준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삶은 더 이상 증명할 대상이 아니었다. 의미를 남기지 않아도, 기억되지 않아도 그 순간은 충분히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삶이 설명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해석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가 남지 않았다. 대신 살아있음 그 자체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 자리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다만 불필요한 무게가 덜어진 상태였다. 이 경험은 삶을 새롭게 만들지 않았다. 다만 삶을 있는 그대로 두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채 하루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의미를 찾지 않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지자 삶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었다. 무언가를 겪고도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 하루를 보내고도 그 하루가 무엇을 남겼는지 점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순간에 이유를 부여하지 않았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아야만 안심할 수 있었던 그 습관이 조용히 힘을 잃고 있었다. 의미를 요구하지 않자 마음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전에는 의미가 있어야 존재가 허락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는 곧 실패나 공백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의미 없이도 나는 여기에 있었다. 완성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어디로 향하는지 몰라도 존재는 그 자체로 성립해 있었다. 삶이 가벼워졌다는 말은 행복해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의미도 아니었다. 다만 삶 위에 얹혀있던 불필요한 질문들이 하나씩 내려놓아진 상태였다. 그 질문들이 사라지자 삶은 더 이상 나를 신문하지 않았다. 의미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공허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공허해질 틈이 없었다. 경험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으며 나는 그 흐름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의미 없는 삶은 무책임한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설명하려는 의지를 잠시 쉬게 한 삶이었다. 그 쉼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삶과 싸우지 않고 함께 흘러갈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삶이 지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그 허용 속에서 하루는 이전보다 덜 무거웠고 존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의미는 필요할 때만 나타나도 충분하다. 항상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의미가 사라진 자리에 허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가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는 처음으로 의미 없이도 충분히 살아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삶을 붙잡기 위해 의미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고 이유가 있어야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항상 해석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늘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내려놓자 삶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순간들도 그대로 지나갔고 이해하지 못한 감정들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흘러갔습니다. 삶은 이야기가 되지 않아도 계속되고 있었고 존재는 증명되지 않아도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의미를 붙이지 않으니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도 남겨야 한다는 부담도 조용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주 단순한 감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이 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 삶은 이해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지기 위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을 때 삶은 비로소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도 삶은 충분했고 이유가 없어도 존재는 이미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